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달 연장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6명, 추석 가족 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불만인데요. 부분적인 완화 조치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우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반갑는데요. 금방 그 교수님 오시기 전에 뮤 변이 일본에까지 상륙했던 콜롬비아에서 발원이 됐다고 그러던데 한국에서도 지금 막 3건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뮤 변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델타 변이도 힘겨운데 어떤 겁니까 이게? 아직은 이 변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지난달 말, 즉 8월 31일 날 WHO에서 이것을 관심 변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0.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콜롬비아에서 발견이 됐는데 콜롬비아에서는 한 3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에콰도르도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유전자의 변이 자체만을 보면은 상당히 무서워 보여요. 남아공 변이라든지 영국 변이들 뭐 다 같이 축적되고 있어서 이 면역 회피라든지 전파력이라든지 독성들 여러 가지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본에서도 지난 6월, 7월, 8월에 2명이 발견이 됐는데 돌파 감염과 사망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6월, 7월, 5월, 6월, 7월에 한 명씩 3명이 발견되었다. 근데 검역 과정에서 아마 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에서 들어온 분 중에서 걸린 거죠? 그렇죠. 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에서 확진이 되었고 자가 격리가 아니라 시설 격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치명률이라든 이런 것도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군요. 이게 좀 선진국에서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라 델타는 인도지만 영국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거든요. 영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이 시퀀싱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역학조사들이 되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남미 국가들에서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39개 나라 정도에서 지금 좀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 이것이 관심 변이로 지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모니터링을 정부에서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뮤 바이러스 전에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단 한 달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연장을 하되 조금 완화를 했는데 어떻게 조금 완화를 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역 당국의 고심이 있었던 흔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이 엄중한 상황이고 확진자 수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화하기는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작년 추석부터 설 지금까지 1년 반에 걸쳐서 가족을 못 보는 또 귀향을 못하는 귀성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 또한 국민들의 그 방역에 대한 수용성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살펴보면은 일단 한 달간 연장해서 10월 3일까지인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는요. 식당, 카페들의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놨습니다. 이건 사실 의학적으로 밤 10시까지요? 9시까지였던 걸 10시로 늘렸는데 9시까지 줄인 것도 큰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또 환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6시까지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이었던 것을 전부 6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방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이 4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저녁 6명, 2명까지에다 플러스 4 하면 6명 아닙니까? 4명의 예방접종 완료자 전혀의 경우에. 그래서 6명. 낮에는 4명에다가 예방접종자 2명이면 6명. 6명은 같지만 사실 예방접종 완료자가 몇 명이 있느냐 이거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2차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완료자라고 하는데 얀센인 경우에 있어서는 1차 접종만으로도 2주 후에는 완료자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또 특별히 4명 완료자면은 8명까지는 모일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수도권은 4단계지만 비수도권인 경우에 3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4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추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4명에다가 4명에서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전체 전국적으로 4명, 4명에서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완화 기준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 다만 여기서 네.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혹시 접종 완료가 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이 식구들이 만약에 접종 완료가 됐다 할지라도 가능하면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가 접종 완료가 안 되신 부모님이라면은 이 접종 완료가 되신 분한테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만약에 감염되면은 위중증 사망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결혼식장에 뭐 식사를 제공 안 하면 99명까지 가는 걸로 조금 완화됐네요. 이것도 49명까지였죠 원래. 이것도 완화하긴 한데 네. 상당히 좀 신혼부부들 결혼하는 부부들한테는 좀 심각한 문제죠. 49명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예. 양가 부모하고 친척만 해도 49명이 되거든요. 네. 친구들 뭐 1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이제 식사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네. 99명까지 지금 이 집회 같은 것들을 99명까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같은 경우도 최대한 99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9명까지 완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신혼부부 될 사람들 후보들 생각에는 아마 이것도 성에 차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네. 일단은 99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추석 때는 가족 포함 가족에 8명, 그리고 보통 때는 6명까지 허용하는, 그리고 요양병원 면에도 조금 완화하는데, 아까 백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제 엄중한 상황에 이렇게 될까 걱정한다고 했지만 일반인들 보기에는 소상공인들의 그 피해 같은 것도 생각한다면 참는 데 한계에 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완화했지 않습니까? 이 완화의 효과, 완화가 과연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예. 상당히 좀 모험적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추석 때까지 70% 1차 접종을 완료한다 그러면은 예. 사실은 지금 18세부터 49세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일단 1차 접종이라도 많이 맞고 나면은 분명히 감염 확산은 유행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델타 변이가 무섭기는 하지만 접종 속도만 빨라진다면은 추석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기에 이제 완화를 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통제만으로도 사실은 감소 추세는 아니거든요. 미미한 감소 추세인 조금 정도인데 줄어드는데. 조금 줄어드는 정도인데 이것이 완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괜찮구나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예. 하는 것과 예. 또 이 4명에서 8명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가족들이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추석이 며칠 되기 때문에 뭐 날짜를 바꿔가면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만난다면은 뭐 거의 전 자녀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국민들의 이동량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귀향에서 그 집에서의 어떤 감염이라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동량이 늘어난다면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파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다 하는 것과 예. 또 그 휴가 때와 마찬가지로 귀성할 때와 또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접촉들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네.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또 한번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 정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뭐 이런 것을 좀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부는 이달 중순에 최대 확진자가 최대 2,300명 정도까지 도달한 후에 이렇게 조금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역시 중요한 게 이제 뭐 백신 접종인데 모더나 그동안 안 들어오다가 이번 주말까지인가요? 600만 회분 중에서 102만 회가 어제 도착을 했잖아요. 나머지 500만 회 가까운 물량 예정대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도 9월 5일까지 전체 예정됐던 게 일단 101만 회분은 먼저 들어왔고요. 네. 어제도 또 100만 회분 들어왔고 네. 오늘도 또 한 90만 회 들어와 갖고서 토탈 보면은 아직도 한 400만 회분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예. 방역 당국의 얘기로는 아마 5일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더나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 추석 이전에 70% 1차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량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석 이후에 18세부터 49세 사이의 연령의
예약돼 있던 분들을 추석 전으로 앞당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량이 안 들어온다면 좀 접종의 차질이 걱정이네요.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물량만 다 들어온다면은 아마 추석 전에 70% 1차 접종 완료는 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들어오기로 돼 있는 물량만 제때 들어온다면 정부가 예상하는 1차 추석 전 70%를 달성한다.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코로나와 일상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좀 빨리 가야 된다. 다른 나라 많이 갔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꼭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방역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적이 있었을까요? 다른 선진 외국들에 보면 록다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강력한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민주적인 방역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7월 1일부터의 이 생활 방역, 이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했을 때 만약에 1단계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무슨 시간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생활 방역이면서 위드 코로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7월 7일부터 1,000명이 넘어가면서 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없어진 것뿐이지 지금부터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완화할 때가 어딘가 지금 접종률이 올라갔을 때 접종률만 믿을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가 확실히 감소되는 것과 또 입원 환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고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줄어들고 또 치명률도 한 0.1% 이게 그렇게 먼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치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누적 치명률도 지금 0.9%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0.9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0.1% 정도 되면서 확실하게 이런 지표들이 좋아졌을 때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영국처럼 되는 것이죠. 모든 통제를 풀어보는 마스크 다 벗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막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아마 다 풀려고 그래도 겁나서 쓰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특히 실내 환경에서는 그렇고요. 그게 맨 마지막이고 사실은 그 시점 정도가 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를 안 할 수 있으면 되죠. 즉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하고 하는 것을 안 한다면은 즉 확진자 숫자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하는 정도가 되려면은 결국은 한 달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30명 이하는 돼야 되겠죠. 하루에 1명 이하. 또 위중증 환자도 뭐 몇십 명 정도에 불과한 정도. 뭐 환자 수도 뭐 한 100명 정도라면은 그 시점쯤 되면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완화할 때는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통제를 강화할 때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만 완화할 때는 돌다리 두들기고 하듯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되지 않으면은 지금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자기네들이 접종 많이 받았다고 해서 푸는 만큼 사실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사망자, 위중자가 많이 안 생겨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이분들이 롱 코비드라고 그래갖고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행 자체가 감소가 되어야만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우리가 지금 방역 단계 하나하나를 좀 완화시킨다고 그래서 그게 위드 코로나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식당 카페를 뭐 12시까지 한다. 이거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완화하는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시나리오를 지표랑 잘 연관을 시켜서 방역 당국에서 잘 결정하고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고 거기까지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연말 안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위드 코로나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